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팀 관세부가 위안비 계획 수립, 그리고 중국 유학생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미국 대학의 수익에 위협이 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의 중요한 국제경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비상권을 근거로 수많은 나라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비상권은 보통 외교나 안보와 관련된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방항소법원은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혹시라도 항소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계획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74년에 제정된 미국 무역법 안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각할 경우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임시 관세를 통해 시간을 벌고 이후 개별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맞춰 정밀한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도 사용됐던 조항들을 정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01조는 특정 국가가 미국 기업에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이 조항으로 정당화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기반이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관세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복합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고전적인 법인 1930년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도 활용 가능하다고 암시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고율 관세 정책의 근거가 되었던 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안들에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부가 기존의 비상권 사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정치적 꼼수로 해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제경제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도 이러한 새로운 법적 수단들 역시 여전히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가지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로 인해 관세 정책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현재 미국이 진행 중인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무역법원 판결은 특히 유럽과의 협상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협상 시한을 7월 9일로 설정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 이 시한이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측도 관세가 양쪽 모두에게 손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관세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협력보다는 대결 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관세 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철학, 법적 한계, 그리고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취할 태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 결과와 새 전략의 법적 정당성 여부에 따라 미국과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교육과 국제 정세가 맞물린 중요한 뉴스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한 기사로 미국 대학과 중국 유학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겨냥한 새로운 비자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대학들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심지어 기존 비자도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자 발급 중단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일부 유학생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가 안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 전공자, 즉 ST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잠재적인 기술 유출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재정적 타격입니다. 미국 대학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학생 특히 중국 유학생들에게서 큰 수입을 얻어왔습니다. 중국 학부생들은 보통 전액 수업료를 자비로 내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나가면 대학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깁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예일, 하버드, MIT, 스탠퍼드 등 주요 대학의 유학생 수익은 수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을 중국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UCLA, UC 버클리, 콜롬비아 같은 학교에서는 국제 학생 중 거의 절반이 중국 출신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 유학생은 미국 유학생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관련 지출만 해도 143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인재를 유치하며 기술 패권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미국 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들의 정착률은 미국 경제와 과학기술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박사 학위를 받은 중국 STM 유학생의 무려 83%가 2023년 현재 미국에 남아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인 박사 졸업생의 정착률은 50%에 불과합니다. 이런 수치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기술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유학생들을 잠재적인 스파이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 짐 리시는 모든 중국 STM 학생은 중국 공산당의 요원이라고 말했고, 연방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하버드를 포함한 6개 대학에 중국 학생들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모교, 재정 출처, 연구 참여 여부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차별이라며 공식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국 학생들은 미국 유학 대신 영국 등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미 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가 과거에도 유사하게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 의회는 국가별 이민 할당제를 도입해 이민을 80% 이상 줄였습니다. 뉴욕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해 미국의 과학자 수가 줄고 발명 건수도 급감했으며 그 여파는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교육 서비스를 세계에 수출하는 큰 산업 국가입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서비스 중 31%가 교육 관련 서비스였으며 이는 전체 서비스 수출 중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국 유학생 제한 조치는 단순한 비자 발급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학의 재정,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그리고 국제관계에까지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교육과 과학 분야의 발전이 외국 인재에게 크게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